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곳곳에 불안 요소들이 남아있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는 뉴스플로우에서 약간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메인은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IMF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2.7% 성장할 것이라면서 기존 전망치 2.1%에서 0.6%포인트 높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은 역시나 시장에 다시 한번 기름을 끼얹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3회에 대한 금리 인상을 그동안 강조해 왔었는데 금리 인하를 강조해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대감이 2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나 계속해서 매크로 변수의 이틀째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전략들 짜보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요. 결국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CPI나 PPI 계속 예상치를 상회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면서 물가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세 달간 물가 지표가 이렇게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매파적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높은 통화 정책 수준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처하기에 좋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의 지표는 견조한 성장과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준다면서 추가적인 진전의 부족을 보여준다. 동시에 올해 현재까지 2%의 물가로 복귀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멘트를 함께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수준을 원하는 만큼 길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위축된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화 여지를 두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을 보일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 그러니까 5.25에서 5.5% 정도를 일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꾸준하게 보시면요.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작 그리고 연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2주 정도 5월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에 물가 지표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그다음에 유럽이 이뤄지고 그리고 국내까지 천천히 이뤄질 것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유럽이 먼저 ECB 측에서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만한 소식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16일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큰 충격이 없다면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완화할 시기로 고려한다라고 멘트를 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에 좀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ECB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지속해 수렴한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통화정책 제한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에 고조된 중동 긴장과 관련돼서 유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석유 시장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온건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는 것과 달리 ECB는 6월에 통화정책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 멘트를 보시더라도 이제는 연준의 항반과 관련 없이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와 상응하는 발언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CB의 다른 당국자들도 역시나 6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과거와 달리 ECB가
연준위가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1분기 실적이 순이자 이익의 감소 여파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15억 달러 정도 줄게 되면서 이번에 67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기금보험공사가 부과했던 특별부담금 7억 달러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순이자 이익이 140억 달러로 3% 감소한 것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높아진 예금의 비용이 자산 수익률과 완만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상쇄했다라고 보면서 이번 실적 부진의 이유를 함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예금주들이 금리가 낮은 계좌에 있던 자금들을 고금리 저축 상품으로 자금을 옮기게 됐고 그 영향으로 은행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인데요.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JP모건 체이스도 과거와 같은 이례적인 순이자 이익의 증가세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실적 발표 때 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이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8% 정도 지금까지 하락한 상태인데요. 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 정도 내림세로 마쳤다는 점에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임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